장한별은 악보보다 빠르다. 이 말이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은 이유는 단순하다. 악보에 적힌 음을 정확히 부르는 가수는 많지만 노래가 어디에서 숨을 쉬고 어디에서 안기 때문이다. 그러나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다. 조영수가 공식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이 문장을 그대로 말했다고 확인되는 자료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더구나 장한별이 무명전설 결승일 차전에서 부른 그대는 나의 별이 오는 조영수가 아니라 이반석이 작사하고 작곡하고 편곡한 곡이다. 그렇다면 왜 장한별의 이름 옆에 조영수와 천재라는 표현이 붙기 시작했을까? 답은 한 번의 자극적인 문장보다 장한별이 실제 무대에서 보여준 속도에 있다. 2026년 5월 6일 MBN 무명전설 11회 결승일 차 히트곡 미션에서 장한별은 신곡 그대는 나의 별이오를 불렀다. 방송 전 공개된 영상의 문구부터 강했다. 인트로부터 미쳤다는 조항조의 극찬이 전면에 배치됐다. 실제 무대에서 장한별은 첫 소절부터 힘을 과시하지 않았다. 목소리를 낮게 눌러 시작했고 가사의 의미가 먼저 들리도록 자음을 또렷하게 정리했다. 고음을 빨리 꺼내 관객을 놀라게 하는 대신 곡이 말하는 외로움과 위로가 천천히 쌓이도록 기다렸다. 이 선택이 중요했다. 시작부터 전력을 다하면 뒤에 남는 것이 없지만 장한별은 초반의 여백을 남겨 마지막에 감정을 더 크게 만들었다. 그대는 나의 별이오의 재생 시간은 3분 50초다. 짧지 않은 곡이지만 감정의 흐름은 분명하다. 첫 부분에서는 기댈 곳을 잃은 사람의 지친 마음이 나온다. 중반에서는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위로가 된다. 후반에서는 사라지지 않는 별이라는 이미지가 반복되며 감정이 가장 높아진다. 장한별은 이 구조를 단순히 세 구간으로 나누지 않았다. 같은 후렴을 부를 때도 첫 후렴과 마지막 후렴의 무게를 다르게 만들었다. 첫 후렴에서는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불렀고 마지막에서는 그 위로를 이미 받아들인 사람처럼 소리를 열었다. 악보에는 같은 음과 같은 가사가 적혀 있어도 가수가 어떤 기억을 얻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장면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악보보다 빠르다는 표현의 의미가 드러난다. 장한별이 박자를 앞질렀다는 뜻이 아니다. 작곡가가 악보에 표시하지 못한 감정의 방향을 먼저 읽는다는 뜻에 가깝다. 어느 단어를 길게 끌어야 하는지, 어느 문장은 힘을 빼야 하는지, 어느 순간 관객과 눈을 맞추고, 어느 순간 시선을 내려야 하는지를 빠르게 판단한다는 의미다. 노래를 배운 뒤 그대로 재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곡의 중심을 찾아 자신의 이야기로 바꾸는 사람이라는 평가다. 장한별의 이런 능력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그는 1990년 7월 4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태어났다.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에서 치의학을 공부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안정된 길보다 음악을 선택했다. 2011년 레드애플의 세 번째 앨범 코다를 통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무명전설에 등장한 2026년을 기준으로 보면 무대 경험은 약 15년에 이른다. 처음 대중에게 알려진 시점부터 계산해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천재라는 한 단어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연습과 실패와 기다림이 그 안에 들어있다. 레드 애플 시절 장한별은 밴드의 메인 보컬로 활동했다. 팝 록과 발라드 전자음이 섞인 곡들을 소화했고 드라마 음악에도 여러 차례 참여했다. 2013년에는 7급 공무원 음악인 I'll Be There For You를 불렀고 같은 해 예쁜 남자 음악에도 참여했다. 2015년에는 발칙하게 고고, 2016년에는 리멤버 아들의 전쟁과 불어라, 미풍아의 음악을 통해 목소리를 들려줬다. 한 장르의 창법만 반복한 것이 아니라 밴드 음악과 발라드, 드라마 음악을 오가며 발음과 호흡과 감정 표현을 바꿔야 했다. 이 축적이 트로트 무대에서 예상 밖의 힘으로 돌아왔다. 장한별의 장점은 전통적인 트로트 창법을 과도하게 흉내내지 않는 데 있다. 꺾기를 많이 넣는다고 트로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장한별은 자신이 오랫동안 다뤄온 팝과 발라드의 부드러운 연결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에만 트로트의 맛을 얹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익숙하면서도 낯설다. 중장년층에게는
가사가 잘 들리고 젊은 시청자에게는 오래된 방식으로만 느껴지지 않는다. 무명 전설이 99명의 남성 참가자로 출발한 경쟁 프로그램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차별화는 생존을 위한 중요한 무기가 됐다. 장한별이 처음부터 탄탄대로를 걸은 것도 아니다. 레드애플 활동 이후 그는 약 3년의 공백을 겪었다고 밝힌 적이 있다. 팀에서 나온 뒤에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안도 있었다. 한때 그룹의 메인 보컬이었고 해외 활동 경험도 있었지만 국내 대중에게 이름을 다시 각인시키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이미 데뷔한 가수가 다시 오디션 무대에 서는 것은 신인보다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잔인하다. 과거의 경력이 실력의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왜 아직도 이 자리에 있느냐는 질문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는 해외에서 먼저 강한 결과를 만든 이력도 있다. 말레이시아의 대형 오디션에서 우승한 경력이 알려지며 실력은 이미 검증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재도전은 또 다른 출발이었다. 2026년 2월 시작된 무명전설에서 장한별은 과거의 타이틀을 앞세우기보다 참가자 한 명으로 무대에 섰다. 그리고 한 차례 위기에서는 조항조의 선택으로 추가 합격했다. 이름이 불린 순간 그는 환호부터 하지 않았다. 심사위원석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90도로 인사했다. 2026년 4월 14일 보도된 이 장면은 실력뿐 아니라 태도까지 화제가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장한별의 노래 방식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닮아 있기 때문이다. 그는 무대에서 먼저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다. 노래를 앞세우고 가사를 앞세우고 곡이 가진 이야기를 앞쓴다. 추가 합격의 순간에도 자신의 기쁨보다 기회를 준 사람에게 감사를 먼저 표현했다. 이런 태도는 카메라 앞에서 잠깐 만들기 어렵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나온 행동은 오랜 습관에 가깝다. 시청자들이 그를 단순한 실력자가 아니라 응원하고 싶은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조영수라는 이름은 왜 등장했을까? 조영수는 발라드와 댄스 트로트를 넘나들며 수많은 히트곡을 만든 작곡가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가수의 음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음색과 전달력 곡을 이해하는 속도를 중요하게 평가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팬들이 장한별의 빠른 곡, 해석 능력을 설명할 때 조영수의 이름을 끌어와 천재의 비밀이라는 서사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가능성과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문장을 실제 발언처럼 포장하면 장한별의 진짜 장점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 오히려 공식 무대와 확인된 기록만으로도 그의 능력은 충분히 설명된다. 첫 번째 비밀은 언어 감각이다. 장한별은 호주에서 성장했고 한국어와 영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해왔다. 여러 언어를 접한 사람은 같은 뜻이라도 발음의 길이와 강세 문장의 리듬이 다르다는 사실에 민감하다. 노래에서도 이 차이는 크게 작용한다. 장한별은 한국어 가사의 받침을 지나치게 세게 끊지 않으면서도 핵심 단어는 분명하게 들리게 만든다. 감정을 크게 표현하는 순간에도 가사가 뭉개지지 않는 이유다. 시청자는 어려운 기술을 몰라도 단어가 귀에 들어오면 노래의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다. 두 번째 비밀은 호흡의 배분이다. 장한별은 긴 문장을 한 번에 밀어붙이지 않는다. 문장 안에서도 의미가 바뀌는 지점을 찾아 짧게 숨을 나눈다. 이 때문에 음역이 높아져도 다급하게 들리지 않는다. 특히 그대는 나의 별이오처럼 위로와 그리움이 중심인 곡에서는 빠른 기교보다 안정된 호흡이 중요하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듣는 사람이 가사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한별은 고음을 성공시키는 데만 에너지를 쓰지 않고 고음에 도착하기 전까지 감정의 길을 만드는 데 힘을 배분한다. 세 번째 비밀은 감정을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는 절제다. 많은 경연 참가자는 제한된 시간 안에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첫 소절부터 큰 소리를 낸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하면 마지막까지 같은 크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장한별은 반대로 시작한다. 초반에는 말하듯이 가까이 다가오고 중반에는 소리를 조금씩 열고 마지막에야 목소리의 폭을 넓힌다. 관객은
실제 음량보다 감정이 커졌다고 느낀다. 이것은 단순한 성량이 아니라 설계의 능력이다. 네 번째 비밀은 장르를 석도해 중심을 잃지 않는 능력이다. 장한별의 목소리에는 팝의 매끄러움, 발라드의 서정성, 밴드 보컬의 추진력이 함께 있다. 여기에 트로트 특유의 리듬과 꺾임을 필요한 만큼만 더한다.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강하면 곡이 어색해질 수 있지만 그는 각 요소의 비율을 무대마다 조절한다. 그래서 같은 가수가 부르는데도 노래마다 표정이 다르다. 이것이 올라운더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다섯 번째 비밀은 실패를 숨기지 않는 시간이다. 2011년 데뷔 이후 약 15년 동안 장한별은 정상에만 있지 않았다. 팀 활동이 멈춘 시간도 있었고, 솔로로 다시 이름을 알려야 했으며, 해외에서 성과를 내고도 한국에서 다시 경쟁해야 했다. 이런 경험은 악보에 적히지 않는다. 그러나 외로움과 기다림을 노래할 때 목소리의 무게로 나타난다. 그대는 나의 별이오에서 지친 사람이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위로받는 장면이 설득력 있게 들린 것도 그의 실제 시간이 가사와 만났기 때문이다. 2026년 5월 8일 공개된 관련 보도에서는 장한별이 결승 1차전 신곡으로 대중의 선택을 받는 강력한 후보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개인 무대뿐 아니라 팀 미션에서도 감성 보컬과 퍼포먼스 무대 장악력을 보여줬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방송 뒤에는 공식 무대 영상과 관련 콘텐츠가 빠르게 퍼졌고 영상 조회와 음원 반응이 최종 결과에 반영되는 방식 때문에 팬들의 응원도 집중됐다. 결국 장한별의 강점은 한 번의 고음이나 한 장면의 표정이 아니었다. 여러 무대에서 반복해서 확인된 안정성과 적응력이었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반응은 이어졌다. 2026년 6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된 한 트로트 팬덤 플랫폼 투표에서 장한별은 2,053만 표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2위 손비나는 1,984만 표를 얻었다. 두 사람의 차이는 69만 표였다. 전체 누적 투표수는 5,238만 4천여 표로 집계됐다. 단순한 온라인 투표 하나가 가수의 모든 인기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경연 이후 새롭게 모인 팬들이 실제 행동으로 움직였다는 점은 분명히 보여준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은 장한별이 무대에서 보여주는 반응의 속도다. 경연 무대에서는 음향 상태와 관객의 호흡 심사위원의 시선이 매 순간 달라진다. 연습실에서 완벽했던 계획도 생방송에 가까운 현장에서는 흔들릴 수 있다. 이때 경험이 부족한 가수는 준비한 동작과 소리를 끝까지 밀어붙인다. 반면 경험이 많은 가수는 첫 몇 마디 안에 공간의 울림을 확인하고 마이크와 입의 거리를 조절하며 관객의 집중이 떨어지는 순간에는 발음을 더 선명하게 만든다. 장한별의 무대가 안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실수가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작은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드러나지 않게 수정하기 때문이다. 이 능력은 영상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감정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무조건 눈을 감지 않는다. 가사가 상대에게 건네는 말일 때는 정면을 바라보고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문장에서는 시선을 낮춘다. 손동작도 크지 않다. 중요한 단어가 나올 때만 손을 천천히 들어 올리고 문장이 끝나면 다시 힘을 뺀다. 이런 절제는 화면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다. 시청자의 관심이 표정과 가사에 머물게 한다. 무대 경험이 적으면 무엇인가를 계속 보여주려 하지만 장한별은 보여주지 않는 시간도 무대의 일부로 사용한다. 또한 그는 원곡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음색을 숨기지 않는다. 경연에서는 심사위원에게 익숙한 창법을 보여주려는 유혹이 크다. 하지만 다른 가수를 닮는 순간 장한별만의 이유는 사라진다. 그는 맑고 부드러운 중음 힘을 억지로 누르지 않는 고음, 한국어 가사를 대화처럼 전달하는 방식을 유지했다. 트로트의 문법을 배우되 자신의 과거를 지우지 않은 것이다. 레드애플의 밴드 보컬이었던 시간과 드라마 음악을 불렀던 경험이 새로운 장르 안에서 약점이 아니라 개성이 됐다. 그래서 천재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도 조심해야 한다. 천재라고 부르면은 모든 결과가 타고난 재능에서 나온 것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장한별의 경우에는
빠른 이해력만큼 오래 버틴 시간이 중요하다. 같은 음을 수백 번 반복하고 자신의 녹음을 다시 듣고 언어마다 달라지는 발음을 고치고 관객이 없는 날에도 무대 감각을 잃지 않으려 했던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공개 자료로 모든 연습 과정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약 15년에 걸쳐 서로 다른 장르의 무대가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안정감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은 알 수 있다. 결국 악보보다 빠르다는 말은 속도를 자랑하는 문장이 아니다. 준비된 경험이 판단을 앞당긴다는 뜻이다. 초보자에게는 한 곡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장한별에게는 과거에 부른 수많은 노래가 새로운 곡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그는 처음 만난 멜로디 안에서도 어디에 숨을 놓아야 하는지, 어떤 단어가 중심인지, 마지막 후렴을 위해 어느 정도의 힘을 남겨야 하는지를 빠르게 찾는다. 이것이 무대를 본 사람들이 단순히 노래를 잘한다는 말보다 더 강한 표현을 찾게 된 이유다. 여기서 다시 처음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자. 장한별은 악보보다 빠르다. 이 문장이 사실로 확인된 조영수의 직접 발언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장한별의 무대를 설명하는 비유로는 매우 정확하다. 그는 음표를 빨리 읽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곡이 요구하는 사람의 표정과 숨과 기억을 먼저 찾아낸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그 빈자리에 넣는다. 그래서 처음 듣는 신곡도 오래 불러온 노래처럼 들리고 익숙한 노래도 처음 고백하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진짜 천재의 비밀은 특별한 한 가지 기술이 아니다. 1990년 브리즈번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안정된 전공을 내려놓고 음악을 선택한 결단, 2011년 데뷔 뒤 약 15년 동안 쌓은 무대 경험 그룹 활동과 공백기 솔로 활동과 해외 오디션, 그리고 99명이 경쟁한 무명 전설에서 다시 이름을 증명한 시간이 한 목소리 안에 겹쳐진 결과다. 사람들이 듣는 것은 3분 50초의 노래지만 그 안에서 울리는 것은 15년에 가까운 기다림이다. 조영수의 이름과 천재라는 표현이 관심을 끌 수는 있다. 하지만 장한별에게 더 필요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찬사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무대를 제대로 보는 일이다. 조항조가 인트로부터 주목한 이유, 시청자들이 그의 가사를 따라가게 된 이유, 위기에서 추가 합격한 뒤 90도로 인사한 장면이 오래 남은 이유는 모두 하나로 연결된다. 그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을 넘어 노래가 누구에게 도착해야 하는지를 아는 가수이기 때문이다. 장한별의 가장 무서운 점은 높은 음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가 아니다. 한 곡을 받은 뒤 얼마나 빨리 자기 이야기로 바꾸느냐에 있다. 악보에는 음정과 박자만 적혀 있지만 장한별은 그 사이에 사람의 천을 넣는다. 바로 그 순간 종이 위의 노래가 무대 위의 이야기로 변한다. 그리고 시청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이야기 안에서 자신의 외로움과 기다림을 발견한다. 이것이 장한별을 악보보다 빠른 가수라고 부르게 만든 진짜 이유다.